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의 전염병 대응은 평양에 집중돼 있으며 진단 장비와 격리 시설 등의 지원이 없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탈북민 출신 전염병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국경을 차단했어도 밀수 경로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당국이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의사 출신인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는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도 전염병 방역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탈북 전까지 청진 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전염병 대응을 전담했던 최 교수는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는 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국가 존망에까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 약간 법적을 떠는 거죠. 북한은 일단 전염병 방역 시스템 자체는 갖춰져 있습니다. 작동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과거 전염병 사례를 보면 보건성 등에서 각종 방침이 하달되지만 현장에서는 격리 등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입니다. 열악한 의료 여건과 더불어 전염병 감염 여부를 진단할 장비가 미비한 점도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기관들의 전기와 상수도는 물론이고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장비와 이렇게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있는 낡은 설비라도 가동할 수 없고 특히 또 이렇게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장비나 시약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열이나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아 격리시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미국, 한국과 달리 북한의 전염병 대응은 평양, 지도부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차원에서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이 다시 말하면 평양만 이제 완전 적폐시킵니다. 전쟁 발생 시에. 그러다 보니까 평양으로 향하는 모든 철도와 육로를 다 봉쇄해버립니다. 최 교수는 북한 당국은 전염병 발병을 공개하기 꺼려하지만 한국 등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공개된 세관은 차단했겠지만 겨울철 얼어있는 강을 통해 밀수꾼들이 오고 갈 것이며 과거에도 이런 경로로 전염병이 유입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로 지목하면서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사 대비태세 강화와 동맹 확대, 국방부 자체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6일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We also face continued threats from rogue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that require our constant vigilance.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국방 전략에는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노력이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 대비 태세와 동맹 구축, 국방 개혁을 꼽았습니다. First, we are strengthening military readiness and investing in the modernization of a more lethal force. Second, we are building alliances and attracting new partners around the globe. And third, we are reforming the department for greater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에스퍼 장관은 이어 미국이 이란과 북한 문제 등 단기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해 있던 18년 동안 중국은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면서 장기적 위협에 대한 경계 역시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know Iran is right here in front of us and North Korea over here is right in front of us and we have to deal with terrorists and all that. If we keep focusing on the near term, we will miss the long term and we will fall irreversibly behind. 중국을 비롯한 적국들의 군사력 전문화, 새로운 현대화 전력 구축 등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에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계획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 참모총장이 7일 서울에서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군 당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연합 방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합참이 전했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이 자리에서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미 육군 차원의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박 의장은 미 8군을 비롯한 육군 전력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코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에게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대사가 지난해 11월 4일 귀환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신임 대사와도 관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외교부의 주잔나 슈티코바 대변인은 6일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에게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들은 계속 진행 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라는 점을 김 전 대사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체코 관리들이 김평일 전 대사의 임기 마지막 기간에 그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체코 측의 이런 문제 제기에 김 전 대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슈티코바 대변인은 체코 정부가 김 전 대사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 관련 논의는 체코의 해외 파트너들과의 대부분의 대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김 대사에게 알렸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도발이 아니며 인권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불필요한 실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코는 최근 북한 인권 상황에 중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다른 국제포럼에서 북한 지도부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슈티코바 대변인은 또 체코는 새로 임명된 체코 주재 북한 대사를 포함한 북한 대표들과 앞으로 비핵화와 인권 개선과 관련해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평일 대사가 지난해 11월 4일 임기를 마치고 이날 평양으로 귀환했으며 주원철 신임 대사가 부임했다는 점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평일 전 대사는 1954년 김일성 주석과 두 번째 아내인 김성애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 형제자 김정은 위원장의 삼촌입니다. 1979년 유고슬로비아 주재 무관으로 발령난 후 40년 동안 유럽에서 생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 실무그룹 회의를 다음 주 초 서울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오는 10일쯤 한국을 방문해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만나 미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이 7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이번 회의가 미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견인하기 위한 남북 협력 사업의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 관광 등 여러 남북 협력 사업 구상에 대해 미한 간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그룹이 한국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전직 직원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 기업을 공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보안 전문 기업인 이스트 시큐리티 대응센터는 7일 특정인의 실제 주민등록등본 PDF 스캔 파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난 6일 발견했으며 한국 내 중소기업이 이 메일을 받은 것으로 미뤄 여러 기업에 유포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북한 연계설이 제기되고 있는 해킹 조직 김수키를 공격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김수키 그룹은 지난 2014년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 이어 지난해 통일부와 경찰청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피싱 공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수법은 겉으로는 PDF 문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EXE 실행 파일과 동일하게 작동돼 PC에서 이 파일을 실행하면 해커는 사용자 몰래 해당 PC를 원격 조종하거나 내부 자료를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와 탈북민 전국연합회 등 탈북단체들이 지난해 한성욱 모자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북송된 북한 선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탈북단체들은 7일 서울 한국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촉구하고 한국통일부가 이들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회피하고 후속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 하나원에서 대한민국 정착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이 부당한 통제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통일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